오늘이 6번째 받는 CGV 방송과 임신, 출산, 육아 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강의는 그 마무리 강의로서 그 난임에 대한 초점을 맞췄고, 난임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아기를 갖는데 시험관을 하든 인공수정을 하든 타이밍법을 하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자연적으로 임신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 임신은 많은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그 임신 출산은 정말 행복한 거야, 좋은 거야,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남자분들 50% 이상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고, 여자는 반반이고,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 최근에 이제 그 방송에 나온 것 중에 함소원 그 출산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뭐 나이가 43이고 오랫동안 임신을 못하다가 이제 궁합이 맞는지 18살 연하의 남자랑 결혼해서 어렵게, 그것도 자연적으로, 시험관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임신해서 또 출산도 자연적으로 임신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그 임신 출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함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힘들게 아기를 갖고 뭐 행복하지 않은 뭐 출산 임신이 아니지만은 그 하나의 생명을 만들었다는 데서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그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이제 임신을 갖기 위해서 뭐 시험관도 하고 인공수정도 하고 배란 유도제도 쓰고 뭐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모든 거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초점을 맞춰서 지금 난임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해보면서 이렇게 이제 시험관 위주로 하고 인공수정 위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이런 하다 보면 뭐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지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자연적으로 임신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시험관을 하더라도 그걸 착안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 자연주기를 우리가 시험관을 처음 시작한 것도 1978년도에 영국의 이제 루이스 브라운이 태어났을 때도, 그때 에드워드라는 독일 사람하고 에드워드라는 영국 사람하고 스테토스코프의 그 독일 학자들이 만나서, 스테토스코프는 복강경을 잘하니까 거기서 이제 난자를 뽑는 역할을 했고, 에드워드는 이제 생식학자니까 시험관에서 아기를 수정시키는 일을 맡았고, 그래가지고 그 버널 크린이라고 영국 런던에서 캠브리지로 가려면 우리나라로 보면 2시간 거리가 되는데, 거기 버널 크린이 가서 둘이 합심해가지고 그때 한 300 내지 500내를 복강경을 해가지고 난자를 뽑아서, 자연주기 난자를 뽑아서 임신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은 그 호주라든가 그런 나라에서는 벌써 과배라는 약을 써가지고 임신을 막 시도했었어요. 시도해서 임신도 했는데 자꾸 유산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관에 성공했다는 거는 임신을 시켜가지고 분만까지 성공해야지만 그걸 첫 번 성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 모나시도 앞섰고 오스트레일리아도 앞섰고 영국에서도 몇 군데서 과배를 했는데, 자꾸 인공 그 과배란만 하면 자궁박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연주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500년과 300년 때 이제 루이스 브라운이 태어났어요. 그 후에 이제 한 1년 후에 바로 그 버널 크린에서 2번째 이제 시험관하기가 하고, 3번째가 이제 모나시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모나시였는데, 거기는 이제 과배란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80년도, 일본이 83년도, 우리나라가 서울대학에서 85년도. 그러니까 시험관 역사는 길진 않은데 한 3, 40년 되는데, 그동안 시험관으로 태어난 아기가 한 800만, 1000만은 안 되고 800만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그런 무수한 그 시험관 뭐 인공수정 여러 가지를 거치다 보니까 합병증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자연적으로 시험관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착안한 게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이제 가토 클리닉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원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임신은 수정을 하려면은 일단 남자는 좋은 씨를 줘야 되고, 여자도 좋은 씨를 만들어야 되고, 그게 자궁에 좋은 밭에서 씨가 자라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맞추려면은 여자도 건강해야 되고 남자도 건강해야 되고 자궁도 튼튼해야 되고, 그게 자연적인 게 좋은 건데, 그러려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몸이 건강하려면은 일단 나이가 상당히 중요한데,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 또
뚱뚱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그런 거에 기준을 둬서 자연주기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자연주기는 우리가 이따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생리가 있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제 부담이 없고 또 경제적이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인데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겠지만 하여간 자연주기 시험관은 좋다는 거, 질을 좋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40이 넘으면은 자꾸 임신이 안 되잖아요. 난자도 좋은 거 나오고 모든 조건인데 왜 안 가? 그런 걸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시도 난자고 정자고 시에는 그 배터리가 있는 거야. 배터리 용량. 그 세포가 살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한데 그 나이가 들면 배터리 용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배터리는 우리 세포의 에너지를 만드는 건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가 텔로미아가 짧아지면서 그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이 뭐 열흘 갈게 이제 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45세가 임신이 됐는데 자꾸 이게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수정까지 가는데 그거는 수정에서 착상이 되려면 한 일주일 걸리는 사이에 배터리 용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일본 이제 뭐 오사카에 있는 이제 모리모토 그분은 그 우리 자기 세포에서 복강경을 해가지고 세포에서 자기의 고유의 미토콘드리아를 찾아내 가지고 그거를 수정을 시킬 때 정자를 난자를 집어넣을 때 그 미토콘드리아를 더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을 더 넣는 방법도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기술이 그 미국에는 노버사이언스가 개발한 기술인데 그 기술 특허가 없는 데서는 어떻게 또 해봤냐면은 그 자기의 그 난소의 일부를 조직을 떼어서 갈아가지고 과배란하기 전에 복강경으로 난소 주위에다 그거를 뿌려주는 겁니다. 뿌려주고 과배란을 섰더니 임신율이 5배 증가했다. 근데 뭐 과학적인 증거가 일본에서 보도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여간 에너지가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 뭐 에너지를 채워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자연주기 시험관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과학적인 시대에 살면서 이 삶도 과학화되다 보면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일부 라이프 사이클을 라이프 타임을 자기의 일생을 도표를 그려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나는 몇 살 때 유치원을 가고 몇 살 때 중학교 가고 대학을 원서에 가고 결혼을 언제 하고 신랑은 누구를 만나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이모 누구는 어떻게 그런 가계를 하나 만들어서 체크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그만큼 이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의 얘기만 들어도 일본 사람들은 결혼할 때 그 결혼할 사람들이 일찍 한다는 거예요. 저 커리어우먼이 되거나 내가 뭐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늦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20대, 30대, 40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대는 이제 한창 젊은 나이에 멋모르고 사는 거고 30대면 조금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할 일은 많은데 아기도 낳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30대 후반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직장도 튼튼한 직장을 갖고 이제 그때는 이제 결혼도 필요하고 아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똑같은데 그게 이제 40대가 되면 조금 생각하다가 아기가 꼭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위해서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베이비 패닉이라는 이제 그 미국의 조그만 이제 그 TV 영상이 나오는데 그 베이비 패닉은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20대건 30대건 40대건 두 가지의 패닉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결혼하면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고 나는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35세가 되는데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또 한 사람은 35세가 넘고 뭐 이제 직장 일이 막 하다 보면 난 일을 할 거 있는데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기도 가져야 되고 직장 일도 해야 되고 나는 정말 결혼을 할 건데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두 가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 보면은 결혼한 부부가 처음에 이제 매스컴에서 뭐 매거진이 뭐 유튜브니 뭐 TV니 방송국에서 뭐 학자들이 뭐 산부인과 난임 의사들이 그런 게 35세가 넘으면 임신율은 50%로 떨어진다. 뭐 전부 싫은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아담이라는 그 이제 미국의 이제 코미디언인데 이 사람은 애담 ruins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 문제가 있는데 찾아가서 얘가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애담이 그 쇼크적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정말 35세 넘는 사람들이 임신이 안 되는 건가? 그게 문헌을 막 뒤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헌을 봤더니 지금까지 산부인과 난임 클리닉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임신율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거는 전부 옛날 1700년도에 불란서에서 시작된 그런 문헌들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헌들을 찾아보고 이제 두드려 보니까 그 문헌 중에 뭐가 나오냐면, 그때는 우리 지금보다 더 살지도 잘,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 영양학적으로 그때는 항생제도 없었고 뭐 암도 치료하는 방법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보면 그 당시는 성관계도 지금보다는 더 적게 하고 모든 여건이 안 좋은데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우리하고 지금하고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포기하고 그 이제 생식의학자 카운셀러가 나타나서 이런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25세가 1년 안에 임신될 확률은 87%다. 뭐 38세가 되면 35%다. 39세가 되면 82%다. 그러면 80대에서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임신에 중요한 거는 패닉에 빠질 게 아니고 겁을 내지 말고 스트레스 줄이고 성관계 뭐하든 섹스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제 그 인식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최근에 등장한 이제 그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소셜 에그 클리닉이라고, 요새는 이제 35세 이전에는 난자를 냉동했다 후세에 난임에 대비하는 그런 클리닉도 등장하고 그런 이제 그런 자막이 또 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현대 의학에서 이런 그런데 이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그거는 사실은 그게 그 냉동 난자를 녹여서 임신된 항자는 12%다. 12%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난자를 해동시켜서 임신을 시도하잖아요. 뭐 병원마다 시설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12%에서 많이는 50%, 30% 저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2천만 원, 뭐 3천만 원 그렇다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 젊은 부부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뭐 50%가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거니까, 자임신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임신이 꼴이 나는 것 같이 임신은 어디까지나 자연적으로 스트레스 없이 좋은 상황에서 좋은 난자, 좋은 정자를 만들어서 좋은 환경에서 임신하는 게 좋다는 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착안해서 오늘 그 시험관하기를 자연적으로 하는 방법, 그래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는 이제 난임 치료하다 온 분도 있고 또 시험관 뭐 타이밍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이 임신의 제일 좋은 시기는 20대부터 35세까지가 되겠습니다. 35세는 20대 절반으로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거, 40대는 절벽으로 더 떨어지고 40대 이후에는 시험관도 어렵고 45세가 되면 거의 뭐 5% 정도 그런 임신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는 이제 22세하고 35세가 임신율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시험관은 왜 3개월 주기로 하는가 그걸 설명하는 건데, 생리의 3주기를 거친 다음에 이 3주기 동안은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난소가 성숙하는 겁니다. 원시 난자가 프리모디알 홀리클이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받은 난자가 30만 개가 되는데 그게 동원이 되는 게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이. 그러면 생리 첫날부터 그때는 이제 우리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정식으로 난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3번의 맨스를 치르고 그 다음에 보름이 되면은 난자가 나오는, 이게 그래서 시험관 할 때는 꼭 3개월 전에 휴식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그 난임의 원인은 남자 여자 반이라는 거, 그리고 제일 많은 원인이 나이인데 그 나이가 되면 난자질도 떨어지고 숫자도 줄어들고 엄마한테 받은 시도, 또 한 가지는 또 나이가 또 드는 원인 중에 사실은 임신은 시간과 싸움인데 그 결혼 생활을 얼마나 하느냐, 또 얼마나 나이가 젊으냐, 시간과 싸움인데 우리나라 결혼 연령 초원이 보통 한 30세, 지금도 더 늦어졌는데 지금 이 16년 데이터인데
또 철수산도 31세기보다 한 1, 2년 더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나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 이제 우리 비만이 있겠습니다. 비만은 그 난자나 정자질을 나쁘게 해주고 또 세포의 변화를 주니까 만성질환, 특히 여기서 잇몸 질환이 있는데 잇몸 질환은 모든 만병의 원인이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생기력도 떨어지고 중요한 얘기고 내막증 흔한 거, 환경호르몬 뭐 우리가 잘 아시는 거, 그다음에 뭐 흡연, 음주, 다낭성 환자가 최근에 많아지는 거는 음식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그다음에 성병, 스트레스 이런 거가 원인이 이제 위험 인자가 되겠고 이제 의학적으로 된 거는 여러 가지 난임 인자가 여성, 그다음에 남자의 이제 원인은 특히 이제 조정장애, 또 사정장애, 그러니까 정자를 못 만들어내는 거고 만들어내도 뭐 기형정자 만들어내는 거. 사정은 그 ED 그러니까 뭐 성관계 문제가 있는 거. 고환 통과장애는 정관이 막힌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면역학적 원인도 있고 또 공통적인 원인 남자가 문제가 있고 여자는 또 문제가 있고 이런 거. 그다음 원인 이상. 이 원인 이상이 최근에 문제가 되는데 원인 이상은 대개 픽업 장애나 난자의 질, 난소 기능의 저하, 나이 이 세 가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픽업이라는 건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이 없어요. 난자가 배란이 됐는데 정말 이게 나팔관으로 들어가는 거냐 그게 또 문제가 그거고 또 난자 질은 우리가 이 뭐 검사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수정을 시켜봐야지 그거 알 수 있는 거고 또 난소 기능 저하도 모르는 거죠. 나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호르몬 검사 다 좋고 이게 자꾸 착상이 안 돼. 착상이 안 되는 거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원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직도 이제 현대의학에서 뭐 수정까지는 미루고 배아도 키우는데 착상 장애에 대한 거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때 2차 아니면 첫 번 임신됐다 두 번째 안 되는 경우 반복 유산 임신은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이제 조산이 되거나 습관성 유산 사산되는 경우 아까 음식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비타민 D인데 이 비타민 D는 이 비타민 D가 항암 작용도 있고 수정 난자 생성에서 수정까지 또 착상에도 관여하는 거가 돼 있고 그다음에 면역에도 관계돼 있고 하여간 우리가 식물들이 햇빛을 봐야 살듯이 우리 인간들도 번식하려면 햇빛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얘기는 그 우리가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좀 햇빛을 많이 보는 그런 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건데 그래서 비타민 D는 최근에 우리 난임 환자들도 많이 쓰지만 뭐 난소암이라든가 유방암 환자한테 대량으로 지금 이 퍼센테이지는 보통 뭐 100배, 200배 정도까지 과량으로 쓰는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사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는데 이 암 치료하는 학자들은 과량 먹어도 암 환자들은 괜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양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난임 치료는 이제 보통 검사를 하고 또 간단한 이제 나팔관이 막혔으면 뚫는 수술과 약물 치료, 그다음에 타이밍법, 인공수정, 체외수정 이렇게 세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단계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자연으로 임신되는 거니까 일반 난임 치료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체외수정 이건 이제 고급 난임 치료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난임 치료 대부분은 반수는 체외수정을 하고 한 40%는 타이밍법이고 10%가 인공수정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난임 치료는 어디까지나 무턱대고 스텝업 시켜가지고 고급으로 갈 게 아니고 자연 배란 타이밍법으로 임신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 통계 보면 인공수정을 35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한 25%, 20% 정도 되는데 세 번 연달아 하면 60% 되고 근데 35세가 넘으면은 계속 3회라도 누적 임신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35세를 기준으로 해서 인공수정을 3번 정도 하고 35세 이상인 분은 다시 스텝업 시켜가지고 체외수정으로 가고 35세 미만인 경우는 한 5번까지 우리가 어드바이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신의 이제 문제는 고안에서 정자를 만드는 거, 난소에서 난소를 만드는 거 만들지만 잘못 조정인데 정자를 못 만들거나 정자가 만들어도 정관을 통과를 못하는 경우 이런 데 문제가 난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만들었는데 사정을 못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거고 난관을 못 통과하면 난관의 문제 그다음에 여기서 난소에서 픽업 장애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배란
난소에서 난자를 못 만드는 경우, 그다음에 수정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내막에 착상이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임신이 되는데 유지가 안 되는 반복 유산, 습관성 유산, 그다음에 사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검사상으로 밝혀질 수 있는 건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거 픽업 장애라든가 수정 장애라든가 착상 장애들은 우리가 시험관까지 가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인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진단 방법으로 자연주기 시험관을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가토 클리닉에서 한 1년에 2만 예의 시험관 하는 이유도 이 인공이 보니까 한 1년 살아봤는데 임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검사했는데도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스텝업 치료로 뭐 타이밍 뭐 6개월 하고 인공수정을 뭐 6개월 하고 그러느니 시험관으로 자연적으로 자연 배란되는 거 찾아내서 수정시키면은 수정의 문제, 픽업의 장애 그게 해결되니까 그래서 2만 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가토 클리닉에서는 원인 이상인 경우는 그냥 바로 뭐 타이밍법이고 인공수정이 필요 없이 시험관을 해서 배란을 쫙 봐가지고 좋으면 그날 그냥 뽑아가지고 뭐 수정시켜 봐가지고 좋으면 이식하는 거 그 제 아이들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밍법은 이제 배란을 맞춰서 배란을 맞추는 것도 기초 체온 중에 보면은 체온이 우리가 저온기가 있고 고온기가 있으면 약간 이게 떨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떨어지는 기간이 제일 좋은 시기고 또 떨어지기 시작하기 전 요건 그다음에 올라가는 시기 요 세 군데가 임신이 제일 단다는 시기고 이 내막을 보면 여기 트리플 라인이 보이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이건 배태기로 이걸 확인하는 거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배란을 체크해서 배란일을 찾아서 배란 전에 적어도 5일 전부터 배란 하루 전 배란일까지 그 5일간이 제일 좋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배가 타이밍법이고 이건 인공수정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좋은 정자를 골라서 배란일을 맞춰서 넣어주는 거고 시험관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연 수정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미 수정해서 하여간 수정란을 만들어서 여기다 자궁에다 이식하는 방법이고 그런데 이 배란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자연적으로 하는 거고 약물을 쓰는 경우로 올라가는 건데 여기는 자연주기는 아무 약물도 안 쓰고 배란 터트리는 주사도 요새 AL에서 쓰는 건 HCG라는 주사를 쓰는데 그것도 자연적이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효능제 아고니스트를 그것도 주사도 아니고 코에다 뿌리는 약을 투여해가지고 바로 난자를 뽑아서 수정란을 이식하는 겁니다.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 효능제를 안 쓰고 우리가 쓰는 HCG 한국에서 많이 쓰는 HCG를 많이 쓰면은 이 잔류 난포가 있어서 다음 인공수정한테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 같이 효능제를 코에 뿌리는 걸로 자연주기 시험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시험관 할 때 이 난자를 이제 뽑아내잖아요. 뽑아낼 때 보면은 밤송이 같이 안에 껍질이 그래놀라 셀이라는 게 있는데 요 세포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GV 상태, 성숙, 미성숙, 그다음에 과성숙, 변성된 거 이런 거를 뽑으면 그 연구실에서 이제 그 씨만 골라내 가지고 이게 이제 메타페2인지 GV인지 그래서 이제 체외 수정을 시키게 됩니다. 3시간 정도 관찰했다가 이거는 자연적으로 정자 난자를 버무려서 수정란을 만드는 거고 이거는 난자를 찔러서 수정란을 만드는 거고 이거 찌르는 방법인데 현미 수정이라는 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현미 수정할 때도 좋은 정자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 임시라는 거는 현미경 배율이 한 1000배 정도 되는 걸로 좋은 정자를 한다는 거고 이거는 정자를 찌를 때 이 난막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터지지 않게 진동을 하면서 현미 수정을 한다는 거고 이거는 여기서는 좋은 정자를 골라내는 방법을 해서 생략적인 걸 정자를 골라내서 좋은 정자를 수정시킨다는 거고 수정을 확인하다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2PN이 나오는 거가 제일 좋은 거로 됐거든요. 이걸 보는 건데 배양 첫째도 보면 이렇게 이게 2PN이 보이고 극체가 2개 보이는 거 이런 게 제일 좋고 이게 이제 이틀이 되면 비정상적인 거는 이게 극체가 하나고 뭐 안 보이죠. 이건 여기 또 하나가 있는 경우 PN이 3개 있는 경우
이제 이게 세포가 이제 하나가 둘로 되고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거 배아를 평가하는 거고, 배아를 평가해서 봤더니 이틀째는 이렇고, 이게 이틀째 배아들 3일째, 4일째, 5, 6일째 배반포 이렇게 이제 시험관에 좋은 정자.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 자연주기 할 때는 좋은 난자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현미경으로 보는 거지 어느 간에 A관을 보는 거지 이 난자의 수정란의 질이 뭔지는 모른다. 사실 우리가 케이크를 먹어보면 그걸 먹어보기 전에 맛을 모르듯이 이런 눈으로 보는 현미경적으로 보는 그 배아는 정자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자를 찾아낸다는 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자연주기로 임신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러니까 난임 치료 중에서 자연임신과 가장 가까운 난임 치료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남포 한 개에서 나오는 난자를 키워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이 안 좋고 비만이고 상태가 안 좋고 나이가 많고 그런 거는 그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그 조건이, 호르몬 조건이 불안전하고 안정이 안 됐는데 그 난소의 조건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좋은 난자를 뽑아낼 수 있는 자연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햇빛을 봐가지고 그 비타민 D를 많이 줘가지고 난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난자를 만들어서 수정될 때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예? 좋은 아기를 낳으려면 햇빛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영국에서 처음 냈을 때도 그 자연주기로 임신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 통과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자연주기 이제 시험관이 좋은 점은 여기 열거한 거 있는데 일부러 내가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과별한 유도 부작용이 없고, 그렇죠? 매일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고, 매달 시술을 할 수 있고, 또 자연이 선택한 남포에서 나온 난자물로 질이 우수하고, 다태후 위험성이 없고, 비용이 적게 들고, 병원에 덜 가게 되고, 피검사도 덜 하게 되고, 자기 일생생활이나 직장 사회생활에 간섭 없이 자연스럽고, 자연주기에 맞춰서 난임 치료 부작용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난임 기간, 치료 기간이 짧고 쉽고 편안한 상태로 할 수 있다는 거. 과별한 약물을 피할 수 있어 자궁 배란 착상이, 이 과별안을 쓰게 되면 특히 이제 다낭성 환자 같은 경우는 뭐 복수도 차고 호르몬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막 상태도 안 좋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수가 차는 그 다낭성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냉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착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내막 상태가 밭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밭에다가 기름을 거름을 많이 쓰고 그러면 산성화가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 뭐 1년 정도 농사를 안 짓는 것 같이 이런 과별한 약물을 쓸 때는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냉동기로 좋은 내막을 만들어서 수정란을 이식한다는 거. 또 만석까지 가보면 아기를 낳아보면은 이 자연주기로 난 아기는 more healthy하다는 겁니다. more healthy하다는 거.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하나를 뽑다 보면은, 이걸 키우다 보면은 뭐 착상시킬 때 그 실패하는 게 없다는 거 빼고는 뭐 단점이 거의 없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또 좋은 점은 이게 매달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과별하는 3개월인데 그러면 매달 하는 거하고 3개월 하는 거 통계를 보니까 누적 임신율은 자연주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어찌 됐든가. 그래서 그럼 이 자연주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주기 시험관은 생리를 할 수 있는 여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이 되는데, 특히 배란 약물이나 주사, 피검사 등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직장생활에 시험관 시술이 시간적으로 어렵고 부담이 되는 분, 또 좋은, 그래서 이 갓도에서는 이걸 많이 하는 거. 거기는 새벽 7시부터 문을 열어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초음파를 보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난자마 잡고, 그래서 뭐 퇴근할 때 8시 오후 진료, 오전 진료, 그리고 이제 원인 미상 난임 환자 인공성실, 그러니까 이게 갓도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미상 환자들은 픽업 장애가 있는 건지 수정 장애가 있는 건지 난자질이 뭔지 모르니까 괜히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걸 하면은 자연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연임신이 똑같은 거니까 단지 수정만 밖에서 하는 거라 빠르죠. 수정만. 그래서 이 남성 분임 환자는, 사실은 남성 분임 환자는
여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정자를 줘도 임신이 안 돼. 수정장애니까 어차피 수정은 시험관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 경우가 많이 되겠고, 네 번째는 이제 극심하게 이제 씨가 안 나오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이건 하는 경우인데 푸어 리스판다라고 정의하는데, 이제 독일 브리마켓에서, 아니 유럽 브리마켓에서 정의하기를 나이가 40세인 사람 중에 밑에 2개 이상의 있을 2개 중에 하나가 있을 경우, 이제 이전 과배란 시험 가는데 난자가 3개로 나온 경우, 또 난소 평가에서 공남포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 바로 생리 3일째 보면요, 난소를 이렇게 보면은 다낭성 환자들은 공남포가 10개 이상씩 보여요. 이제 예비 난자가 동원될 수 있는 난자가 동남포는 동원될 수 있는 난자를 보는데, 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난소도 적지만 이 동남포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거고, AMH라는 건 난소 비축을 보는 거니까 이게 숫자는 그 원시 난자의 난자 껍질 속에 있는 세포의 양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원시 난자가 엄마한테 받은 씨가 몇 개가 있는가. 보통은 0.대가 되면 안 좋고 대개 1은 넘어야 돼. 1. 하나는 넘어야 되는데, 뭐 다낭성 같은 경우는 20까지 되지만 이런 걸 보고 극심한 난소 기능 저하, 네 번째가 인디케이션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착상 장애는, 아까도 말씀드린 착상 장애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듯이 착상 장애 있는 사람이 5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책에는 우리 그 미국 책이나 한국 책이나 보면은 대개 5가지를 정의를 안 하고 이거 하고 한 2가지밖에 대개 요거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쭉 하다 보니까 일본에 요새 하는 추세를 보면 5가지가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5가지를 인디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성공률을 보면은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일 처음에 이제 자연주기로 많이 시작한 병원인데, 과배란 체외성 임신율의 2분의 1이지만 3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적 임신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조금자 43%. 이건 이제 영국에서 유명한 이제 자연주기 시험관 클리닉인데, 여기 4주기 때 46%, 네덜란드 그룹에서는 47.3%. 근데 최근에 이제 도미노니 착상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지금 AMH가 나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착상률이 2배 더 높다는 겁니다. 이거 데이터가 나왔는데, 확실히 이 자연주기를 하면 착상률이 좋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한국의 서울대학교고 MS 서울에 있는 갓도, 뉴업,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거를 내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는 최근에 한 1년 전에 우리 39세 저한테 시험관을 시작해서 43세까지 광의원 사람인데 7번을 시험관을 놓친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7번째는 그럼 자연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임신해가지고 이제 날 때가 다 되는데, 그런 분도 있고,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임신에는 배란일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특히 이제 다낭성 환자들은 배란일 못 맞추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배란이 되는데 배란도 되게 만들면서 배란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신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자연적으로 배란되는 게 좋은 타이밍을 맞춰서 좋은 정자를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난임 치료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내가 뭐 인공적인 뭐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자꾸 자연으로 유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임신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사실 우리가 이런 파격적인 변화를 시키려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있잖아요. 컨시스턴시라고 하는데, 컨시스턴시로 나가는 중에 그런 말이 있어. 컨시스턴시 is the art of the S. 당나귀의 예술이라고 그래. 이 컨시스턴시는 당나귀가 천방지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컨시스턴시한테 컨시스턴시보다 더 멋있는 거는 책임이라고 그래요. 책임. 그 책임을 질 일을 하려면은 자기가 변하고 생각을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잘 알았던 거, 쉽게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옛날에 쉬운 것도 많이 해서 어려운 것도 임신도 많이 시켰어. 그렇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공부하고, 다시 내가 배웠던 거를 다시 배우고 다시 근데 다시 배우고 다시 생기려면은 내가 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리싱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시험관하기에 우리 자연 임신에 대한 리싱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난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